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정부 당국의 환율 구제 계획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수능으로 장시간에 늦춰지며 5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8,796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국제선 여객 수요와 공급 회복, 화물사업 호조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환율 하락에 따라 흑자 전환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11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삼성증권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요. 사채의 표명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1%와 3%이고 만기일은 2027년 11월 18일입니다. 단할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 상승한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2,044억 원, 단기 순손실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51억 원입니다. 계속된 고물가 현상으로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영업이익은 125% 상승한 5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가 현재 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구장에서는 화장품주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실을 기점으로 홀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외에도 VT와 실리콘투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구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6%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는데요. 현재도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제약도 2%대 빨간불 켜냅니다. 정구장에서는 낙폭을 키워가며 4%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BHI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며 두 자릿수 급등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세진중공업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조선 기사재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정구장에서는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유니온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티플렉스나 동국 RNS 같은 종목들도 5에서 6%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중 갈등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올랐다면 원래는 그 원조 수혜주가 히토류 관련주잖아요. 이제는 좀 봐도 괜찮을까요? 예전부터 미중 분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실 히토류는 항상 크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지금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이 반도체에서 히토류로 이동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시장이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거고 또 그런 가운데 이런 뉴스도 같이 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간 외에 예전의 흐름들을 기대하고 시간의 상한가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그 히토류 쪽으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에서는 어찌 보면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좀 더 이런 미중에 대해서 좀 타이트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테마성의 이슈가 나온 건데 예전부터 계속 이런 비슷한 이유들은 똑같이 나왔던 거고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는 상황에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시 좀 2기가 또 출범이 되면서 더욱더 그
패권 전쟁이 좀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처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2018년에도 그랬고 굉장히 강하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미중 그런 갈등에 대한 히토류 이슈가 나왔을 때 그 힘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2기 때는 더욱더 강하게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은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예전만큼의 시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시고 보유의 관점을 드리고 싶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매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갈지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내일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적인 측면이 강하게 좀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은 시간에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또 본장에서 그 분위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시고 예전에 나왔던 뉴스가 다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때만을 기억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장 초반에 좀 지켜보신 이후에 수급이 확 쏠렸다가 또 윗꼬리를 길게 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 초반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거래량을 보고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유니온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뭐 티플렉스나 동국 RNS 같은 종목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히토류 관련주들 상승 탄력 이어갈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나온 기업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T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현재 6%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은 308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VT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또 탑픽 종목으로 VT 말씀 주셨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거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 보였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긍정적인 것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화장품주들 다 빠졌지만은 그래도 이 후실적을 통해서 내일 좀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락 방어는 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개별 이슈로 지금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군들과는 별개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이럴 때 시장만 좀 좋았으면은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간 외에서 좀 올랐지만 그래도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VT 말고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을 거래서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가지고 계실까요? 실리콘투 36,300원에 비중 20% 갖고 있거든요. 36,000원대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급락에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틀 전에 아, 들어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계속 더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더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올라갈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하고 뭐 손절가 이런 부분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네. 실리콘2 오늘 뭐 장중에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긴 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고 우리 시청자분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에 실적 대비해서 뭐 한국콜마도 그랬고 실적이 컨센을 하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화장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대를 했던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대장격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이다 보니까 실리콘2는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좀 삐끗한 그런 실적을 보이면 시장에서는 바로 좀 투매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쇼핑 성수기라고 불리는 불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4분기 때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특히 많이 빠져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VT라는 기업이 그래도 다행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 기업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일 시장에서 별개적인 측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 그래 잘 팔리는 기업도 있었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의 적자 폭을 줄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게 중국 쪽이 또 생각보다 부양책 규모가 작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좀 정상화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실망감이 화장품 섹터에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일단 그렇게 좀 일정이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은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좀 헛갈려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은데 4분기는 쇼핑 시즌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실적이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더 안 좋기는 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기업들은 지금 이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관세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시장을 좀 더 눈을 돌려서 아직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개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워낙 천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그 나라 자체를 뚫기 위해서는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잘 준비를 해와서 천연 화장품, 비건 화장품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준비된 기업들이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이번에 좀 실적 안 좋았지만 그래도 VT를 필두로 해서 실적 좋은 기업도 있었고 이게 좀 수급을 쇄신을 시켜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건 너무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측면으로 만약에 내일 좀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뭐 비중 확대를 많이 빠졌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비중 확대 진행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비중 확대 내일 만약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 대한 기회를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주가 회복이 31,000원까지는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000원까지 회복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2,000원 정도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비중 확대를 좀 진행하셔도 된다라고는 보는데 이미 20%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 정도만 비중 확대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VT 필두로 해서 좀 추세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 45,000원의 이상도 나오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2라는 기업은 저는 단기적으로 볼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호흡을 더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아니더라도 32,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실리콘2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홀딩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갑자기 7%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률 상위 종목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랬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LG 생활건강, 동서,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수상한 급등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만기일 과정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큰 돈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시총이 엄청난데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좀 순간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분봉으로 보시면요, 거래량이 28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28만 주가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요게 좀 뭔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좀 크게 샀다. 근데 시간에서 바로 빠진다.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큰 물량을 사줬다라는 것이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상황인가까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약간 오늘 이런 상승은 좀 약간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신기하게도 좀 동시호가 때 많이 큰 돈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좀 일단 뭐 본격적인 흐름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돼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LG생활건강, 뭐 동서 같은 종목들 장 막판 동시호가 구간에서 급등했긴 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고요.